매튜가 나왔어요? 태어나서 나는 어떤 교양 수업에서는 매튜 효과를 본 적이 없거든요? 국어교육과 당신은 매튜 효과를 아나요? 모르죠. 제가 매튜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거 사회학이야. 그게 아니라고 이거. 역시나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다 파악할 수 없는 지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개꿀잼 파트인데요. 지금 빨리 이 사람 보고 싶죠. 지금 역사임당. 여기 리지영 오피셜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레전드야. 저 오늘 진짜 우울했는데 언니 방송 보면서 기분이 좋아. 이거는 민민민은 지금 채팅에 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 정도면. 일단 등급컷부터 보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기준 합법과정문 86, 언어 매치 무려 82입니다. 이제는 국어 1등급이 90점대인 시대는 우리가 틀이야.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급컷 만족하세요? 이제 언론이 평이했다고 하지만 사실 학생들은 난 어려웠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약간 확실히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기존의 기출론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기출이 이제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제 좀 더 대비를 해서 사설이나 리트도 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인 추천? 한 4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엄매하고 화작에서보다 공통에서 슈가 애들이 이슈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연계 3개고 비연계 4개 총 7개 작품 중에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EBS 지금 달달 외워갖고는 안 되고 문학작품의 선지도 까다로워서 애들이 시간 관리가 안 됐다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좀 말을 좀 더 본인이 총평을 해. 전 진행자고 덧붙여봐요. 좀 멘트를. EBS 공부를 한 친구들은 문학에서 그래도 체감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했으면은 난 괜찮았다고 보고. 일단 본격적으로 문제 만나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튜가 나왔어요? 태어나서 나는 어떤 교양 수업에서는 매튜 효과를 본 적이 없거든요? 국어교육과 당신은 매튜 효과를 아나요? 모르죠. 제가 매튜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거 사회학이야. 그게 아니라고 이거. 역시나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다 파악할 수 없는 지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국교가 아니라 내가 알았어야 됐구나. 그냥 이제 내 어휘력을 좀 극대량하는 그런 지문이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 뒤에 단어 틀린 친구들 무조건 있어 여기. 오늘 어휘가 좀 어려웠다? 어휘는 제가 봤을 때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1번 틀린 사람 있다 없다? 무조건 많다. 이게 지금 읽기 기능하고 오히려 읽기 흥미나 동기 요거를 지금 1문단에서 가지치기를 안 해놨네? 맞아. 1문단을 보통 대충 읽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1번 치고 이렇게 내면은 진짜 참 나빴다. 1번 화작 기준 네. 오답률이 50%가 된다. 와. 여기 그럼 1분단을 한번 좀 어떻게 하면 모범적으로 읽는지 본인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큐.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이렇게 범주화. 그리고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막 읽는 거지. 지금 1, 2, 3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5, 6, 7등급도 보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읽을 수 있죠? 유리쌤 수업을 들으면? 뭔 소리? 이거 너무 그 광고가 PPL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놓고 저 좀 들어주세요. 아까 홈쇼핑으로 가버리니까 교육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딴 식으로 읽을 수 있죠? 글자 읽기, 요약 추론이 각각 이렇게 합쳐져 있고 이거 등의 읽기 기능이니까 사실 천천히만 읽어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뭐. 대충 읽어서 틀린 거지 이거 한 5분 잡고 읽으라고 그러면 풀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거야. 설마 1문단 이 첫 번째 줄에서 이런 킬러를 낸다고? 설마 평가원이? 사설도 아니고 아 2번인가? 매튜인가 그냥? 이러고 매튜로 갔다고? 이거 보고 매튜 생각했으면 허수예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일단 공부부터 다시 하고 모의고사를 보러 가야 돼. 말이 너무 심하다. 배경 지식이 미미미는 것부터 허순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감성 아셨어? 아무튼 뭐 1번에 3번 산뜻했고 미니 비문학 느낌으로 계속 가는데 대충 날려읽지 말라는 거겠죠? 이게 지금 4회차 그러니까 작년 6구 수능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 9월까지라면 또 수능 때도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도 기니디가 나오면서 애들이 역시나 니은 디귿 중에 디귿은 맞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인문지문이 나왔습니다. 어땠나요? 융합형 이런 거는 많이 봤잖아요. 정보량이 좀 많았고 과학탐구 선택했던 친구들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인문틱한 단어들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문 읽어봐 좀 정리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저는 뭐 그러니까 국어 공부 안 했잖아요. 국어 공부를 뭘 안 해요? 공부 했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국어 공부에서 손댄 지 오래 되셨으니까 오래됐지. 정리가 안 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다른 건 별거 없고요. 그러니까 5번, 6번, 8번은 대응 수준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걸 못했던 친구들 디테일한 어떤 근거 대응이 좀 아직 약한 친구들의 확률이 높아서 연습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7번이었죠 사실? 7번이 오답률 3입니다. 일단 기니디였고 맞아 리트잖아. 이거 박스형 기억 니은 티귿 내용까지 다 리트 같진 않은데 유형이 좀 리트 같다. 이런 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트형의 어떤 그 유형이 그 수능으로 좀 배입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차용이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근데 뭐 딱히 그죠? 엄청난 추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디귿은 맞는 거 알아. 니은은 틀린 거 알겠어. 디귿이었지. 디귿이 이제 문제였어. 이거 솔직히 나는 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이유가 사상적 공백이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확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일단 첫 번째, 아예 없는 거를 이제 채우기 위한 거냐, 혹은 이 공백이라는 말이 어떤 아노미 상태, 그러니까 혼란, 혹은 이제 뭔가 결함이 있어서 이걸 이제 극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상적 공백 채우기 위한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사상적 공백을 채운다라는 이 말 자체가 사상적으로 공백이 있었는데 그거를 채운다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맞긴 하거든요. 일단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나지문은 확실히 이제 불교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상적 공백이 아니다. 가는 다 갈리는데 이게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지는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통제기도 해. 근데 이제 여기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뭐 등등등 하면서 진의 사상통제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진나라의 이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얘네가 사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얘네 법가 사상이었거든요.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법만 중시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법가 사상을 제외한 걸 통제를 했다는 거라 그렇지. 사실은 가에도 사상적 공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건 국어적으로 찾긴 힘들고 알고 있던 친구들은 뭐 사상적 공백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풀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지문은 틀렸어요. 네. 왜냐면 인과관계가 잘못됐어요. 세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는데 그 가지문도 나지문도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란 말은 없었어요. 가지문 보면은 이의 실현을 위해서 유교 이념과 현실 정책 결합을 시도한 거예요. 뭔가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고 나지문도 한번 보면요. 사실 얘네의 목적은 뭐야?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그리고 세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도. 근데 그 와중에 불교가 폐단이 있으니 우리 유교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유교로 바꾸고 싶어하는 이유는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중요하다.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관계 자체가 틀렸어. 어차피 이 공백이라는 단어에 꽂혀버렸어. 그러니까 논란이 막 생기고 확대 해석이 생기고 이거 제가 다 찾아봤는데 강사쌤들마다 다 달라요. 아, 해설이 다 다르고? 와. 근데 애초에 저는 그런 해설들이 다 무의미하다고 봤던 게 와. 이 인과관계 자체가 이미 오류다. 좋습니다. 7번. 왜 오답률 3이었고 그것을 해설하는 과정이 더 중요했다는 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8번은 오히려 너무 깔끔했던 그쵸, 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 이게 봐봐. 고쳐 쓰자고 한 게 진위판별 할 때 뭐가 더 객관적이에요? 그대로 쓰는 거랑 내가 명분에 맞게 고쳐 쓰는 거랑 뭐가 더 팩트에 가까워? 그대로? 그대로지. 그치요? 고쳐 쓰면 안 되지. 선지 자체가 이미 좀 말이 안 되는 느낌이 네. 좀 있었다는 거죠. 여기는 이거 5번이랑 많이 헷갈렸는데 네. 이거 대응 문제예요. 여기서 도의 본체, 도의 큰 쓰임 이게 이제 여기 경서, 역사서 가보면 경서, 역사서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학문의 근본, 학문의 구현. 1대1 매칭도 된다라는 거 돼요. 지문하고. 매칭 다 돼요. 8번 자체는 5번 선지까지 굉장히 깔끔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휘 계속 언급해줬는데 문맥상 A, B, C, 네. D인데 이게 3번이 답인데 네. 야 순상은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 미미민우를 믿어요? 미미를 나 믿습니까? 미미민우 믿을 수 있어. 미미민우 맞아, 나 믿어. 믿어. 미미민우를 숭상하나요? 숭상은 안 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숭상 느낌은 다르다는 야 거야. 이러니까 확 온다. 이거네. 그러니까 믿다 하고 숭상하다 바꾸기에는 네. 어폐가 좀 있다는 거네요. 숭상은 뭔가 내가 떠받드는 거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떠받드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건 단순히 이제 믿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약간 좀 어감이 좀 다르네요. 네. 억가라고 봐요 너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는 우리가 어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억가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어. 근데 나올 수 있다. 아니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왜냐면 단어 문제가 점점 단순히 구체추상 이런 식으로 안 가고 진짜 완전 세부 디테일까지 가요 점점. 푸는 애들 입장에서 이런 데서 덜컥덜컥 의문사 하면 굉장히 좀 빡치거든요 채점할 때. 기도했다. 우리가 아는 기도가 막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치 네. 꾀했다. 꾀했다란 뜻도 있고 근데 사상통제 꾀했다 사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오케이. 이것도 많이 헷갈렸고 요거 주관이 개입되었다. 이게 이제 선지 뭐라 하면 주관이 끼어들었다. 주관이 끼어들었다. 야 씨, 이거는 주관이 끼어들었다고? 그러니까 구체추상으로 이거 바꿨네. 이거 물리적으로 끼어드는 거지 주관이 어떻게 끼어들어. 야 이거는 4번 갈 확률 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4번 많이 골랐어. 왜냐면 끼어드는 거 너무 유치하잖아. 어떻게 이런 걸로 나를 낚으려고 그래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4번 골랐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자기 뭐 오답노트 이런 거 좀 하나하나 챙겨라 이런 방법밖에 좀 없을까? 우리가 뭐 사실 국어 사전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으면서 단어를 미리미리 정리해두고 독해력 자체를 쌓는 게 중요하죠. 그 정도. 이번 어쨌든 단어들이 좀 어려웠고 이런 것들을 좀 모의고사 때나 교육청 때마다 좀 하나하나 챙기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비문학은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프롬프, 네. 히브리 저 놈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런 거를 어떻게든 좀 옆에 정리를 해야 돼. 지문 원방으로 읽어서 뇌에 저장한 다음에 13번 들어간다. 이게 난 말이 안 돼. 말이 안 말했지만 요즘은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과정은 메모해두는 게 더 낫고요. 이제는 흐름대로 읽으면 좀 안 위험해요. 순서를 재구성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 순서랑 과정을 재편집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흐름대로 안
안 가 이제. 근거가 갑자기 마지막에 다시 나오고 그게 다시 1문단이랑 연결된다고. 학생들이 이제는 뭔가 좀 일방향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좀 재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거를 네. 이번에 좀 느꼈으면 좋겠고 칼슘의 역설을 또 똑바로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칼슘 역설도 많이 틀렸어. 근데 이제 여러분 맞아. 이거 진짜 이거 내가 해설 강의를 진짜 기깔나게 찍어놨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꼭 봤으면 좋겠어. 팀장고 좋고. 혈액 내 칼슘 농도 높아지는데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부터 이게 칼슘이 혈액으로 가고 뼈로 안 간다는 거잖아. 에?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 그러니까 오히려 혈관에 침착돼서 안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혈관 석회화가 MGP란 단백질에서 억제된다고 나와요.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혈관 석회화가 전지 보면 단백질과 결합해서 유발된다고 나오는데 오히려 여기 나오는 MGP 단백질은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거지. 칼슘의 그 역설이라는 그 워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왜 역설인지. 만약에 이제 워딩을 이해했으면 어? 2번이 적절한 거는 쉽게 찾는데 4번을 많이 골랐더라고요. 아 11번에 네. 4번.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게 그 원인으로 단백질이 부족해서 침착된다 했어요. 아 근데 갑자기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이 갑자기 왜 나오냐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본 단백질이 지금 MGP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럼 혈액 내 단백질에 MGP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어적으로 봐도 4번은 여러모로 말이 안 돼요. 뼈 조직에서 칼슘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역설의 이 본질이었죠. 그렇지. 13번이 근데 오답률 4위니까 한 번만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그거야. 이게 네. 이 과정. 이거 이 문단만 보면 사실 맞아, 거의 맞아. 나오는데 이 문단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게 전환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설명해요. 사실 근데 이걸 하려면 맞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이 시초에 비타민 K가 있어. 혈액응고인자랑 칼슘 이온의 결합은 이쯤에서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가 이제 트롬빈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치. 트롬빈은 그건 이쪽에 뒤에 있어. 과정이야. 그래. 그래서 과정이 와. 이게 성립이 안 되고 이거 진짜 좋은 교훈을 얻어갈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가가 좀 헷갈렸을 텐데 네?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는 순간 사실상 나머지가 다 억제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과정 정리가 핵심이었고 이게 좀 트렌드예요. 어쨌든 여러분 6월에서 많이 틀렸지만 교훈을 좀 알아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비문학 지문 하나 더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또 오답률이 1이라는 거지. 가겠습니다. 1, 2가 있는 경제학 지문인데요. 경제학스럽지 않은 내용이 나왔으나 그래서 애들이 좀 덤벼 들었는데 문제는 다 틀렸어요. 왜 14번이 오답률 1이었고 1번을 못 찍어내는지 이게 엄청 큰 것 같거든요. 저는 학생들 봤을 때 심리가 무엇이었을까? 지문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1번이 되게 그럴듯해가지고 그냥 대충 읽고 넘겼어요. 내가 봤을 때. 지문 자체에서 튕겨나왔기 때문에 14번에 1번을 고르지 못했다. 내가 아니, 봤... 왜냐면 1문단 이해하고 틀릴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걸 제대로 시험장에서 읽은 애들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너무 불친절해 지문이. 지문이 너무 졸라 불친절해. 추상적이에요. 그 추상적인 그 사이사이를 미리 생각했어야 됐다 수험생이. 다 생각은 못해요. 우리가 뭐 이중첨부 어떻게 마스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정도는 충분히 유출을 해야 된다. 지문 보면은 시행 집단이랑 비교 집단 이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서 한다고 했어요. 두 집단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그게 무슨 집단이겠어? 시행 집단이랑 비교 집단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그렇지. 임금 사건의 전후야. 시행 집단의 전후가 아니고 시행이랑 비교 집단 이 두 집단을 비교하자는 건데요. 이중차분법에 대해서 약간 잘 감을 못 잡았으면 3, 4번도 많이 골랐을 것 같고. 지문을 제대로 이해 못한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뭐 14번, 15번 풀 수가 없죠. 그럴 것 것들. 같아요. 예. 이게 되게 어렵게 생겼거든요. 근데 맞아. 안 고기 어려워. 들어가면 괜찮아 또. 맞아. 선지 들어가면 또 괜찮아. 근데 여기서 되게 웃겼던 게 이제 어. 애들이 시행 집단이 어딘지 모르는 거야. 집단인지 시행 몰라? 집단이 지금 세 개 중에 뭘까 싶은 거. 왜냐면 사건을 경험한 애들이 시행 집단을 했는데 애들이 다 사건을 경험했어요. 아니 이따구로 내주면 어떡하냐고 보기를. 아 그러네. 근데 이제 여기서 사건이라고 하면 임금 상승을 경험한. 내가 봐서 역추론했다 이거. 1.3명? 얘인가? 이 지문은 뭔가 해설하기에는 이걸 시험장에서 본 사람들이 없어. 맞아요. 이 지문 하나는 무조건 날렸을 것이다 대부분. 근데 이제 이거 하나도 알려도 1등급 나온다. 근데 그치. 그쵸? 이제 시대가 달랐어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한 지문을 날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지문도 있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고 문학에서 빠르게 시간 세이브를 못하다 보니까 비문학을 풀 시간이 없어. 맞아요. 왜 그런지 한번 문학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있었던 문학 지문은 이제 소현성록 EBS 연계긴 해요. 연기긴 한데 예. 인물관계가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또 가족 얘기야. 시어머니만 3명이고 심지어 무슨 뭐 친척들도 전라 많아요. 나 여기 너무 웃긴 거 하나 얘기 있어요. 자 이거 안 웃기면 큰일 나요. 보기 문제 틀어주세요. 이게 지금 2번, 5번인데 여씨가 꾸민 봉안과 개성을 통해 양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음모자와 조력자야. 그럼 이제 애들 입장에서 여씨가 음모자고 개성이 조력자라고? 아닌 것 같은데? 침상 아래를 쓸다 갑자기 봉안 것을 얻어내. 그러니까 갑자기 얻어내는 거야. 알지 못하겠다. 누가 잃은 거지? 님잘 내가 찾아주지. 스스로 막 혼잣말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봤을 때는 개성이가 그냥 청소하다가 우연히 찾은 거야. 딱히 이제 음모를 꾸민 게 아닌 거야. 네 여기 음모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봐봐 여기 레전드 방송 하나 있어. 그게 레전드. 김짓이야.
웃기죠? 일부러란 뜻이거든요. 진짜로? 어. 와 진짓이 일부러였어? 네, 너무 웃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선지를 고르는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니었지만 짐짓을 몰랐을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 게 너희들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 죄를 당하리라. 뭐 너희 이거 얘기하지 마. 막 이랬는데 이 신녀는 듣고 막 입을 봉했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근데 홀로 개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해요. 왜 이렇게 조급해? 얘 일부러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맥락상. 근데 사실 이렇게 시험장에서 하는 건 좀 어렵고 가장 현실적인 루트는 이거예요. 일단 2번은 헷갈려. 그 5번까지 갔는데 이게 너무 아니에요. 개성이 굳이 따지면 조력자 쪽이긴 한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갔을 확률이 훨씬 더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2번에서는 한 3모 정도 쳐놓고 5번까지 가서 이건 너무 에반데하고 흔히 우리가 문학을 좀 선지에 접근하는 태도로. 여기서 만약 2번이 이제 맞다 하고 이제 냅다 그냥 3, 4번을 안 읽었으면 뭐 2번 틀리는 거고. 다음은 고전 시가와 수필. 요 세팅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여기도 무려 2개가 비연기였습니다. 사시가는 근데 워낙 이제 느낌 알아. 강우사시가 하도 많이 봤어. 자연친화로 풀었을 것 같고. 자도사는 이미 연계 공부했으면 알아. 이게 약간 송민국, 사민국 고감성이거든요, 지금. 근데 다를 왜 이렇게 틀렸어요? 그 시절 우리들의 집. 수필은 보통 이런 게 많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화자가 지향하는 게 있고 화자가 지향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분법적 구도가 좀 나오거든. 그 집 아이들, 작은 우주, 그곳에 많은 비밀이 있어.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 하면 관련된 것들이 다 이제 화자의 입장에서 긍정적 키워드야. 반면에 아파트, 그렇지. 사각집, 콘크리트, 여름에 긴파로, 겨울에 반파로 이런 거 싹 다 이제 부정으로 간단 그래, 말이에요. 맥락상으로 들어가면 뒷문제를 굳이 틀릴 필요가 없는데 오답률이 무려 50% 정도 되더라고요. 비밀들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맞지 않는 선지인데 나머지는 다 연결이 돼요. 그 집 아이들, 그 집, 낮게 깔리는 굴뚝연기.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약간 그 집의 역사가 죽음에 끝났다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집에 탄생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 탄생이 없으니까 더 이상의 죽음도 없어. 이거는 내용일주로 사실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 나 근데 딱 보니까 작년 6구 수필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고전시가 같은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지. 현대시나 현대순을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풀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학이 좀 시간 소비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이 또 되게 웃긴 게 우리한테는 친숙한 지문인데 또 비연기예요. 채마시계 미스터 빵. 근데 미스터 방은 약간 너무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봤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너무 나쁜 애야, 딱 봐도. 이 미스터 방이랑 걔네 너무 나쁘다고, 지금 백주사. 문제는 이제 문학 오답률 원탑이 지금 31번이죠. 근데 너무 어려웠어, 문제. 31번 개인적으로. 이런 보기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서술이라는 이 보기 자체가 이미 참신한데, 근데 문제는 설명이 불친절해. 지문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약간의 추론이 필요한. 생각보다 문학에서 적절한 선지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매한 걸 차라리 그냥 버려야 돼. 애매한 거를. 내용일치 불일치에서만 적절한 걸 내고 보기에서 거의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내용일치 불일치까지 좀 나아가는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현대시가 마지막 문제 조금 애매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 보기 보고 이제 풀 텐데 이제 1번 선지 입장에서는 되게 맞아 보여요. 얘도 딱 긍정 부정 뉘앙스가 딱 구분이 된다고. 돌아가고 싶은 것은 긍정이야. 그리고 여기를 떠나자고 하는 것은 부정이에요.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재요. 심지어 돌아가자고 워딩이 나와요, 지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긍정적인 공간에 있는 게 아니야. 회복해야 돼, 회복. 지금 썩고 있어. 그러니 지금 이 내 터전을 확장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되찾자. 약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플러스에서 더 큰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사실상 지금은 약간 마이너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벗어나자의 의미였죠. 회복이죠, 회복. 근데 솔직히 난 이거 좀 치사하다고 보긴 해. 선지가 억가가 좀 많긴 하다. 억가야, 좀. 빨리 털리지 않는 구간들이 너무 많다, 얘들아. 그러니까 아까 같은 비문학 지문을 아예 못 읽었네, 여러분. 그치? 선택은 좀 괜찮았죠? 화장은 그냥 무난한데 그래도 어려워. 문제 자체는 조금씩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본질은 똑같은데 유형이 막 살짝씩 바꾸는 거지. 자, 그리고 뭐 마지막 이것도 제재도 괜찮아. 감염병이야. 이런 제재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누누이 나오던 그런 제재. 좋습니다. 그럼 엄매로 넘어가. 근데 이번에 엄매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 읽고 풀면은 풀만 하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 되게 어려워 보여서 대충 공부한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근데 영어 음절을 갑자기 왜 내냐고. 영어는 음절 어떻게 세요? 모음 중심으로 세요. 모음 개수로 음절 개수잖아요. 네, 모음 단위로. 근데 이제 그것도 안 알려줬어. 근데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문 읽고 풀면 되고요. 볼만한 포인트 원래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갔거든요. 굳이 이렇게 보기를 꼼꼼하게 준 이유는 읽고 풀라는 거고. 이것도 시간은 좀 걸리는데 너무 5번이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너무 안 되거든요. 다만 네, 얻다 이걸 이제 좀 분석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고. 그리고 이제 피동 너무 기본에 대해서 나온 거라 그치. 하나하나 다 그으면은 다 그거 지거든요. 이제 개꿀잼 파트인데요. 일단은 그 전에 텔레비전 뉴스 한번 봐야 돼요. 뭔가 이렇게 막 쉽지는 않았어. 또 매체도 지금 빨리 이 사람 보고 싶죠. 지금 역사입니다. 역사.
언니들 안녕. 와 여기 리지영 오피셜이 나와버리니까 아 이게 레전드야. 저 오늘 진짜 우울했는데 언니 방송 보면서 기분이 좋아. 이거는 민민민은 지금 채팅에 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 정도면. 아 현실 고증이 너무 잘 됐잖아. 와.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포인트가 있어. 나 이번 야. 문제에서 나는 감탄했던 게 접속자 이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걸 해야 본받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평가원 문제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때가 왔어. 야 이거는 내가 작년 4월인가 거기서 계속 얘기했지. 그러니까. 빨리 무슨 카카오톡 하고 있길래 얘 움직이라고. 근데 움직였어. 와. 우리한테까지 봐봐. 방송 도중에 접속한 사람들까지 챙겨주는 이 감성. 와 유동 시청자까지. 네, 작년 내내 이게 교수님들이 트위치를 계속 보시고 이거다 해가지고 선지 구성하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국어 좀 빠르게 왔습니다. 딱 1시간 컷 성공을 하셨습니다. 일단 국어 육모 이후로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화하는 트렌드에는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 야매 스킬을 적용해서 푼다기보다는 진짜로 독해 피지컬 자체를 키워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독해력, 어휘력, 문해력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대비를 해놓으면 좋은데 기출만 분석하는 것도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봐서 EBS 공부라든지 사설목에서 좀 푸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제가 또 사범대로서 권장하긴 좀 부담이 돼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올리는 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는 네. 많이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가원스럽다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게 이제는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어. 내가 푸는 게 이젠 진짜 의미가 없어. 평가원인지 사설인지 사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하나의 글을 제대로 스스로 보고 분석해보고 진짜 1시간 동안 그 지문을 들여다보더라도 자기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독해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제가 소신 발언을 하면 네. 국어 강의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강의를 구독 취소하세요 듣는다고 그냥. 네? 저요? 아니요. 내 유튜브는 도움은 조금은 돼. 나는 무료야 심지어 유튜브는. 그런데 지문을 읽을 때든 복습을 할 때든 국어를 좀 능동적으로 정보 처리할 수 있는 좀 그런 교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육모였으면 좋겠어. 안녕. 유바.